안녕하세요. 네,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이경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서비스업 창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음식점이 참 많죠? 네, 인구 6, 70명당 한 개 음식점을 먹여 살려야 될 정도입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죠. 요즘 프랜차이즈 창업 많이 하시는데 프랜차이즈 본사들 그 비율을 봐도 외식업 비중이 뭐 60% 가까이 되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 외식업 비율이 뭐 20, 30%고 서비스업,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 비중이 오히려 한 40% 이상, 50% 가까이 될 정도로 서비스업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앞으로는 서비스업에 도전하시는 그런 창업자분들이 많아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업이 그러면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소규모 창업자들이 할 수 있는 서비스 업종을 보면 참 종류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분들 혹시 프리에이전시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이 프리에이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일을 한다라고 하면 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직장에 소속돼서 일하는 걸 흔히 생각을 하는데 이 직장인의 개념이 아니라 직업인의 개념으로 가는 게 프리에이전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서비스 업종 중에서는 특히 이제 뭐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대기업이 하는 분야도 있고 아주 영세하게 조그맣게 하는 소규모 사업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소규모로 하는 이 서비스업 분야라고 하면 대부분 직업과 사업이 결합된 그런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소규모 그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여성분들이 참 많이 해요. 예, 그래서 그 미국은 그 여성 소호 사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서비스업을 앞으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또 어떤 뭐 너무 비슷한 업종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좀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업종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도 서비스 업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서비스업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냐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유형성이냐 무형성이냐를 기준으로 많이 가릅니다. 이 유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만져질 수 있고 눈에 딱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품을 산다. 그럼 이거는 눈에도 보이고 내가 만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죠? 근데 제가 만일에 컨설팅을 한다. 입만 가지고 하죠. 네, 이거는 참 저의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가 참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중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되는 어떤 뭐 상가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건물은 눈에 보이지만 정작 이제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의 참 그분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정말 매물 정보가 들어있는지 또는 얼마나 해박한 재테크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이분이 앞으로 유망하고 정말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는 절대로 눈으로 볼 수 없죠. 체험하고 나서야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서비스업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은 이 무형성,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서비스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무형성과 유형성의 기준으로 봤을 때 유형성이 강한 것 같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음식점의 성공 그 요인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맛이 뭐 최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맛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겁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외식업도 이 서비스 업종에 속하기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것은 외식업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무형성이 강한 것. 그죠? 그리고 판매 업종이라고 해서 우리 길거리 나가보면 뭐 옷을 파는 집, 또 핸드백을 파는 집, 신발을 파는 집 많이 있는데 그런 외식업과 판매업을 제외하고 무형성이 좀 강한 소규모 서비스 업종은 어떻게 창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업이 그러면 무형성이 좀 강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경험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서비스업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종류에 따라서 내가 도전하기에 적합한 업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종도 있는데요. 우선 들 수 있는 그 서비스 업종의 첫 번째 종류는 용역형 사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동의 대가를 제공하는 거죠.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 용역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게 특히 이제 선진국 가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게 가사 서비스.
뭐 청소를 해준다든지 애를 돌봐준다든지 그죠? 이런 것들 뭐 우리나라도 이제 청소 사업이 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클리닝업이라고 해서 뭉뚱그려져 있었는데 요즘은 뭐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계단만 청소를 해준다든지 또 화장실만 청소를 해준다든지 소규모 근무를 해준다든지 또 상가만 청소를 해준다든지 또 최근에는 뭐 입주 청소 대행업이라고 하는 게 생겨가지고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청소를 대행해 주는데 이게 이제 내가 그 입주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일이 영업을 하러 다니면 어떻겠어요? 쉽진 않겠죠.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이 서비스 업종에도 프랜차이즈라는 게 발달이 돼서 본사에서 건설회사하고 직접 계약을 해버립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하는 건설업체랑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그 건설업체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해서 입주할 때 턴키로 이렇게 계약을 받아서 가맹 점주들한테 일감을 나눠주고 점주들은 가서 청소만 하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상가 건물이나 상업용 건물 청소 대행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본사가 아예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기업을 계약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국적인 체인을 가지고 있는 뭐 패밀리 레스토랑하고 본사가 계약을 해요. 그러면 그 가맹점주들한테 일감을 나눠주면 가맹점주들은 계약이 되어 있는 곳에 그 점포들을 정기적으로 그 계약을 가서 청소를 하거나 그러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전에는 이제 청소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 매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그 인건비를 절약하고 또 청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주를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직접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하다가 뭐 그분이 그만둘 수도 있고 사실 품질에 대해서도 신뢰가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만일에 프랜차이즈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청소 대행업자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본부에 일단 항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일에 그분이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더라도 본부에서 대체 인력을 파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잘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용역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사 지원 서비스 분야도 있고 또 클리닝 같은 분야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주방 기기들 보면 우리 오래되면 뭐 이 때 같은 거 끼워가지고 특히 옛날에는 막 철수세미로 근데 이런 것만 초음파로 대행해주는 그런 청소 사업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 서비스업의 유형은 중개형 업종을 들 수가 있는데 가장 뭐 대표적인 것들이 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들 수가 있는데 이 부동산 중개업소 말고 또 선진국으로 갈수록 발달되어 있는 이 서비스 업종이 인력 매칭이라고 하죠. 인력을 알선해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 업종들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특히 정규직뿐만 아니라 그 외국의 그 인력 알선 사업은 굉장히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의사들만 전문적으로 해서 이 서비스업을 해준다든지 의사와 관련되는 어떤 그 인력 매칭을 하면서 의사들의 어떤 복지와 관련된 그런 부대 사업까지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여성 인력들의 어떤 특수한 재능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그런 그 인력 알선업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이제 그 각 기업체에 일을 하다가 보면 인력이 지금은 괜찮아요. 충분한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일이 많이 들어와. 그래서 일시적으로 특정 분야의 일이 막 일손이 부족한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 이제 잡세어링이라고 해서 그쪽에 부족한 인력을 일시적으로 파견해주는 뭐 이런 사업까지 아주 다양화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중개형 그 서비스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달되어 있는 시설 장치업. 또 그 이 서비스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설 장치업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시설 장치업은 말 그대로 그냥 시설 장치가 중요한 업종인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노래방. 사실 노래방은 뭐 주인이 갔을 때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서비스를 좀 더 넣어주면 좋긴 하죠. 하지만 첫 번째 고르는 기준은 아무래도 얼마나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얼마나 최신 설비가 되어 있는지, 얼마나 또 이 뭐 마이크 성능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라든지 PC방도 사실은 대표적인 이제 그 시설 장치 업종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옛날에 뭐 비디오 방이라는 게 있었죠. 네, 비디오 방도 시설 장치업의 한 일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많은 사업들이 시설 장치업과 또 일반 서비스업의 특징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즘 그 미국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게 30분 순환 운동이라고 해서 여성 전용 피트니스 클럽이 많이 30분만 하면 이 피트니스 관리를 딱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장치역과 또 주로 이제 근육을 단련하고 살을 빼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관리 프로그램도 같이 필요한 경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서비스업 분야는 기술형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격증 참 많이 생기고 있죠. 사회가 선진화되고 다양화될수록 자격증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요즘은 뭐 이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자격증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최근에 이제 실버 사회로 들어가면서 그 노인을 돌보는 요양급여와 관련되는 또 자격증이 상당히 인기를 많이 있고 주부님들도 많이 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할 수 있는 상당수의 직종들이 이제 기술형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피부 관리만 하더라도 그 미용사 자격증을 가져야지 피부 관리를 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이 피부 관리 자격증 제가 새로 생겨가지고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하반기가 되면 피부 관리사 자격증을 정식으로 취득한 사람들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직업들이 일정 수준 이상 돼야지만 넌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전에 뭐 가사 도우미는 그냥 했지만 가사 도우미도 자격증이 생기고 있고 심지어는 그 목욕탕에 때를 밀어주시는 이런 분들도 또 자격증제가 도입되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 뭐 유기농과 관련되는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자격증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서비스업의 파트는 정보와 지식과 관련되는 그런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특히 고학력자가 늘어날수록 정보와 지식과 관련되는 서비스 업종들은 늘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으로 얘기하고 있는 직종군들은 대부분 다 정보 지식형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계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변호사가 뭐 큰 회사가 아니라 주로 소규모로 운영을 하면서 직원 한두 분을 데리고 이렇게 물론 로펌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회계사 사무실이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이런 쪽도 그렇고 또 컨설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요즘은 보면 교육 사업이라고 하면 주로 학원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최근에는 그 아이들한테 공부는 가르쳐 주지 않고 아이들한테 어떤 비전을 심어주고 또 먼저 마음에서부터 공부할 마음이 우러나야 되기 때문에 비전을 심어주고 공부하는 방법을 안내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뭐 넌 어떤 대학에 가고 싶니? 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그 대학에 데리고 가서 캠퍼스도 보여주고 이런 이제 멘토링 활동을 하는 이런 직종도 생겼는데 물론 이제 이 분야는 아직 자격증화 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상당히 지식 정보업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그런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주 그 아이를 잘 키워낸 엄마분들 네, 이런 분들이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뭐 그 교육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론으로 무장을 하고 그걸 취급화시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서비스 업종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서비스 업종이 주로 뭐라 그랬죠? 선진국으로 가면 많이 발달돼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서비스업 종류가 적기 때문에 그 선진국에 가면 뭐 어떤 서비스업이 그렇게 많이 발달돼 있고 어떤 게 그렇게 종류가 다양한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 선진국에서 지금 가장 유망하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서비스업 분야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서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첫 번째 분야가 바로 교육 및 훈련과 관련되는 분야입니다. 우리나라만 교육열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요. 요즘은 지식산업 사회가 되기 때문에 지식산업 사회로 점점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동남아시아나 어느 나라든지 간에 어느 정도 그 소득 수준이 되는 계층에서는 굉장히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종류가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아주 특화된 그런 교육 분야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조기 교육에서부터 또 그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상에 따른 여러 가지 계열화된 그런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적인 평생교육 시스템 내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과 관련되는 아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이 직업교육 하나를 잘 개발하면 서비스 업종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최근에 혹시 펀 경영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경영을 할 때 펀 경영, 막 웃으면서 경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또 전문 자격증은 없지만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서 펀 경영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또 기업들한테 사장님 얼굴이 너무 굳었어.
사장님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코치를 해주는 이런 형태의 그 지금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도 한 가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새로 나와서 인기를 얻고 있는 강좌 중에 하나가 코칭. 코칭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기업이나 어떤 조직에서 해야 된다고 막 윗사람은 권위를 가지고 권위의식을 가지고 막 명령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다들 존중받길 바라죠.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자란 환경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아주 귀하게 대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막 이렇게 명령하고 그러면 견디질 못해요, 직원들이. 회사 에이 싫어 관둬 그러고 그만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대할 때 지도를 하는 코칭을 해준다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것도 기법이 있더라. 그냥 배워야지만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또 코칭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코칭 전문가를 길러내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생겼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좋은 아빠 되기 이런 프로그램 들어보셨어요? 요즘 우리나라도 그 강남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중상류층을 대상으로 해서 좋은 아빠 되기 뭐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뭐 외국에 가면 어떤 교육이 있냐면 심지어는 남편하고 오래 살았어. 이제 슬럼프에 빠져서 지루해졌어. 보기도 싫어. 뭐 이런 경우 있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부부가 중간에 약간 슬럼프에 빠졌을 때 부부 생활을 다시 활력을 넣어주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혼이라고 하는 게 뭐 일반화되고 있긴 하지만 개인들한테는 상당한 어떤 그 생애에서 전환점이 되니까 이 이혼자들을 위해서 재기를 위해서 새 출발을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들도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이나 훈련이라고 했을 때 이전에는 학교 교육만 생각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교육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유망한 분야가 소위 말해서 케어 서비스라고 하는데 돌봄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그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의 그 취업 비율이 한 8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60% 정도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여성 인력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당히 낮은 걸로 나와 있고 뭐 학력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이제 여성들의 경제활동 인력은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뭐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뭐 꽤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아직 낮은 편인데 이렇게 여성들이 점점 더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인구 구조에서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버 계층이 늘어나고 있다. 점점 더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 고령화는 이미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고 뭐 미국도 엄청난 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미 성숙기 사회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유럽 이렇게 딱 떠올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정하게 손잡고 그죠? 이런 모습 많이 보는데 그런 모습이 그렇게 많이 연상이 되는 거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이 되고 있는데 이 고령자라든지 특히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또는 장애인이라든지 또 특수 계층들을 위한 이 돌봄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요양급여 제도 같은 것들이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령자들을 위한 어떤 돌봄 서비스는 대기업까지 뛰어들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할 정도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또 뭐 노인들 같은 경우에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죠? 혼자 살 때 이 가사 부분이라든지 특히 여자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노인이 되면 여기저기 아프시잖아요. 팔다리가 아프니까 장보기 대행 같은 거. 뭐 젊은 30대 주부들 대상으로 장보기 대행 해봤자 나 차 있어. 차 몰고 가서 딱 사가지고 오면 되지만 이 노인분들은 그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거라든지 아주 다양한 뭐 노인들을 위한 어떤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유망한 전 세계적으로 유망한 분야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사 지원 서비스인데 이것도 우리 그 선진국의 그 다양한 업종들이 등장하고 사라지고 하는 걸 보면 그 라이프 스타일을 잘 보면 됩니다. 라이프 스타일과 인구 구조 변화를 보면 많은 것들에 대한 시사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가사 지원 서비스업이 왜 이렇게 인기를 끌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렇죠. 네, 맞추셨습니다. 맞벌이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싱글맘, 싱글파파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다 일을 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내가 혼자 이제 다 감당이 안 되니까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가사 지원 서비스가 등장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주 유망한 그 뭐 이거는 그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에서도 개발도상국이나 좀 후진국에서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갖는 분야가 바로 건강이나 뷰티와 관련된 분야들도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딜 가나 릴렉싱, 뭐 발 마사지를 한다든지 또는 뭐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가꿔준다든지 이 살을 빼준다든지 또는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매니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이 건강과 관련되는 특히 피트니스 그룹 하나를 보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피트니스 클럽이 있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생각하면 아우 애들이 뭐 뚱뚱한 애들이 얼마나 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꼭 그런 목적만은 아니죠. 뚱뚱한 아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어때요? 도시 환경에서 자라게 되죠. 공부에 치여서. 어디 마음껏 뛰놀 데도 없고 옛날에 자연 속에서 자라던 그런 애들하고는 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이 운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협력하는 것도 배우고 또 이 신체 운동을 하면서 정신력도 키우고 뭐 이런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실버들을 위한 피트니스 센터. 예를 들어서 실버들은 어때요? 아무래도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이 환경도 그렇고 어떤 그 트레이너들이 훈련을 시켜주는 이런 것들도 그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유난히 남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운동하는 거, 바쁜 사람들.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이런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뭐 굉장히 여성,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성 전용 피트니스 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가맹점이 모집이 됐다고 해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데 보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야는 사업 지원 서비스업들. 자, 사업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력, 어떤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와 관련된 어떤 작업을 아웃소싱한다. 그 주식회사 총무부, 주식회사 홍보실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홍보 업무만 대행을 해준다. 총무 업무 중에 아주 반복적이고 번거로운 것들을 대행해준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그 아웃소싱 사업 지원 서비스업은 아무래도 회계, 세무는 다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등장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사업 지원 서비스업이 인기를 얻느냐? 첫 번째는 큰 규모의 기업들도 인력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아웃소싱을 많이 맡기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소규모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소규모 기업은 직원을 그렇게 분야별로 다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디자인이면 디자인 또는 어떤 뭐 전략기획이면 전략기획 뭐 어떤 그 요즘은 그 햇삽 인증이라고 해가지고 식품 회사들은 다 햇삽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것도 햇삽에 관련되는 이런 절차들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면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요즘 햇삽과 관련되는 또 그런 전문적인 일을 맡아서 대행해 주는 곳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 지원 서비스업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지식 경험과 관련되는 어떤 여러 가지 중심적인 업종이라든지 또 아이디어를 뭐 관련한 아이디어를 뭐 관리해주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되는 그런 업종들이 있는데 한 가지 뭐 예를 든다면 기념일 대행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좀 생소한 그런 경우지만 기념일을 사실은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기념일들을 깜빡깜빡 할 때가 있고 기념일이 다가오면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뭘 선물해야 될까? 뭐 돈이 최고야라고 하지만 사실은 돈은 쓰면 그만이고 그죠? 선물을 받으면 오랫동안 간직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좋은데 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고객들을 회원으로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의 기념일에 등급을 두고 그 기념일에 맞춰서 그 사람은 그러니까 선물 전문가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벤트를 기획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생각하는 기념일 대행 서비스업 이런 것들도 있고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TV에 방송이 돼서 소개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직종이 정리정돈 전문가. 뭐 집안도 보면 구질구질한 게 너무 많고요. 아마 집에 전문가가 딱 가서 버려야 되면 버릴 게 산더미같이 나올 겁니다. 직장인에서도 굉장히 이제 정리정돈이 안 돼서 효율적으로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정리정돈은 생활의 효율성, 업무의 효율성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도전해볼 만한 그런 직종인데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직업이 없죠. 자, 제가 지금까지 서비스업의 굉장히 다양한 세계를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분야도 시간이 짧아서 다른 말씀을 못 드렸지만 살짝 맛배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서비스업의 가장 큰 장점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다.
그리고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을 가지고 도전하면 되는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까지 몰랐던 분야라면 이제 한번 내가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한 2, 3년 후에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서비스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는 그런 그 기회가 됐으면 하고요. 다음번에는 우리가 서비스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